무한수열은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 수렴하면 문제 되게 풀기 쉬운데 발산하는 경우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보통 극한값 나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유리화로 푸는 거야. 우리가 배운 게 이 무한수열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무한수열의 핵심은 질문이 야, 얘 수렴해? 발산해? 요걸 묻는 거야. 수렴하냐? 발산하냐? 요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수렴하면 수렴값은 뭐야? 라고 묻는 것. 요게 무한수열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에요.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단원에서 수열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등차 수열, 조화 수열, 등비 수열 요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그 외에 기타 잡다한 수열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수열과 무한수열의 개념을 합체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한등차수열, 무한등비수열, 무한조화수열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개념 연결해서 두 가지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선 우리는 무한등차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한번 봐야겠다요. 자, 이 녀석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죠. 맞습니까? 3n 플러스 2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항상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요. 와우.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자. 얘도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입니다. 얘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와우. 얘 발산하네. 얘도 발산하네. 결론. 무한 등차 수열은요. 무조건 발산만 합니다. 그러면 수학 문제 나올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고로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다요. 자, 이제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조화 수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수가 등차 수열 이루니까 이 녀석의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갈까? 0.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갈까? 0. 와, 얘는 항상 수렴하네. 수렴하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무조건 몇으로? 0으로 수렴해요. 무조건 0이야. 답이 항상. 그러면 얘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이 이미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최소 공약수를 구해보세요. 답이 무조건 항상 몇이야? 1. 최대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답이 항상 뭐야? 구할 수 없어. 나오지. 얘네는 그래서 수학 문제 절대 나오지 않아. 수학적으로 의미 없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무한 등차 수열, 무한 조화 수열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데 하나 언급 안 했지. 무한 등비 수열. 그럼 얘는 뭐란 얘기 같아? 얘만 시험에 나온다예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급수를 배우게 될 거야.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은 이렇게 생긴 애다. 우리 얘 언어학적으로 뭐라고 읽는 거냐면 무한 이렇게 읽어요. 얘 언어학적으로 뭐라고 읽냐면 수열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2단원에서 배우는 급수는 사실은 무한급수라는 개념이에요. 급수는 수열의 합을 얘기해. SN이지. 그러면 앞에 무한은 뭐 붙이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무한 수열에서도요. 오직 무한 등비 수열 문제만 나오고요. 무한 급수 문제에서도 나중에 개념의 합성이 일어났을 때 무한 등비급수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와요. 되겠습니까? 오직 이 두 가지 유형만 나온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를 배울 때 개념을 잘 정리 못하는 애들은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막 리미트를 배웠어. 뭔가 정신없이 막 리미트에 집중을 하는 거야. 얘를 배워서 얘를 열심히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문제를 또 똑같은 리미트의 수렴 발산을 얘기해. 뭐지?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은 얘 배우고 똑같은 걸 또 배우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뒤에 가서 또 리미트를 얘기하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얘기해요. 그러면 뭔가 내가 계속 똑같은 리미트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뭐지라고 정확히 못 구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얘는 무한수열, 무한급수, 함수의 극한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계속 리미트 수렴 발산 얘기를 하지만 좀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의 제목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 되겠다. 자,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 제목은 선생님 안 적을게요. 예.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그렇구나.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무한 수열에서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나와야 되죠?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요, 단항식이면서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오는 식이에요.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AR의 n-1제곱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거 n-1이나 n이나 n+1이나 수학적으로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n의 영향을 받지 않는 a는 앞으로 빼고 n의 영향을 받는 식만 뒤쪽에 놓는데 여기에서의 n-1은 그냥 뭐로 바뀌어도 상관없다? Rm, n제곱으로 깔끔하게 바뀌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 되겠습니까? 네. 결국에 자, 이제 우리는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아까 배웠던 무한 등차 수열이나 무한 조화 수열처럼 아주 당연하고 확정적인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오고 복잡한 얘기가 진행이 돼서 얘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우선요, R이 1보다 큰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이 1보다 큰 경우 예를 들어서요, 이의 n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등비수열 예로 들어보도록 하자. 얘는 첫 번째 항 2, 두 번째 항 4, 세 번째 항 8, 네 번째 항 16, 다섯 번째 항 32 이런 식으로 점점점 증가해 가겠네요. 그래서 몇이 나올까? 극한값 구하면 플러스 무한대가 될 겁니다. 와우, 발산하는구나. 자, 요번에는요, R이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예로 들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 2분의 1의 n제곱 들어보도록 하자. 그럼 2분의 1은 분명 -1과 1 사이에 있죠? 자, 이 녀석 구합니다. 첫 번째 항 2분의 1, 두 번째 항 4분의 1, 세 번째 항 8분의 1, 네 번째 항 16분의 1, 다섯 번째 항 32분의 1 계속 나가요. 어디로 갈까? 0으로. 와, 얘 수렴하는구나. 자, R이 1인 경우는요, 1의 n제곱 이렇게 식이 되겠지. 1, 1, 1, 1, 1 모든 항이 1이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할 거예요. 자, R이 -1보다 작은 경우, 즉 -2의 n제곱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8, 네 번째 항은 플러스 16, 다섯 번째 항은 -32 계속 이렇게 가겠네. 그럼 얘는 결국 극한을 보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왔다리 갔다리 진동하겠죠. 자, 이제 R이 -1인 경우 보겠습니다. -1의 n제곱은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어떻게 되겠다? -1과 1을 진동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답이 어때요? 아래 값에 따라서 다 지멋대로 제가 깍 나오지. 와, 우린 이런 걸 원했어.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특히 수렴과 발산 중에 누가 중요하다? 수렴이 중요하다. 수렴하는 경우는 2번과 3번 되겠죠? 즉 R은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수렴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고 가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등비 수열의 안 지웠네. 예,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다? 시작. R은 -1보다 크고 1 이하이다.
단 a는 0이 아니다 라고 나왔죠. a가 뭔데 얘들아? a 아래 n제곱에서 a는 초항이에요. 첫째 항이죠.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만약에 첫째 항이 0이었어. 0에다가 어떤 수를 백날 곱해봤자 0에다가 3 백날 곱해봤자 얘 뭐 나와요? 0, 0, 0, 0 극한값 어디로 가게 됩니까? 0 나오지. 그래서 이제 핵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뭐야? 뭐라고 읽어? 두 글자? 무한. 얘는 뭐예요? 등비수열 이렇게 읽는 거야. 자,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얘기하세요 라고 그러면 초항이 0이 나오는 거지. 그럼 다 0000이니까. 혹은요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가 된다 라는 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항상 학생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면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또 어디를 내요? 얘를 내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래 있는 문제를 이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수열이 나왔다? 그치? 어떤 수열이 나왔어? 그런데 얘 딱 봤더니 단항식이에요? 다항식이에요? 단항식이지. 그리고 지수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거 맞나요? 예. 지수 n에 관한 1차식으로 바꾸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맞나? 자, 그러므로 얘는 우리 등비수열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질문자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냐면 야, 무한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무한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수열의 식 앞에 뭘 붙이라는 얘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 구해보겠니? 라고 나왔어요. 수렴할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라고 했지. 첫 번째,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다시 뭐라고? 시작!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다시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예요. 그럼 우리는 얘가 수렴할 조건을 구해볼래? 라고 하면 그 두 가지를 다 따줘야 돼? 얘만 따줘야 돼? 둘 다 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첫 번째 선생님이 말하시기를 초항이 A라고 쓸까? 초항이 0인 경우가 있다 그랬어. 자, 초항은요 요 식에서 이 일반항에서 초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n 자리에 몇을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면 그게 초항이죠. 그죠? 자, 그래서 n 자리에 1 대입하면 x -2 전체에 1제곱 얘가 초항이에요. 그 초항이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요. 이때 x는 0이 나오거나 혹은 x는 2가 나온다. 두 번째, 이제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여야 되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요. 얘가 요 녀석만 보면 안 돼요. 항상 미수의 지수의 개수순까지 봐야 되는데 n의 개수가 몇이야? 지금 보이지 않지만 1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공비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구나. x의 x-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라는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런 부등식을 뭐라 부릅니까?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의 해법은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요.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푸셔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요 녀석 따로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 넘어오면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결국 x-1의 제곱은 0보다 크다 라고 나오죠. 답 내면 답 뭐 나와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그렇구나. x는 1만 아니면 돼.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야. 이렇게 나왔어요. and. 자, 이제 두 번째 식품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하다 라고 나왔어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에요. 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 갈까? 완전 제곱식으로 갈까? 요거를 결정하는 건 얘가 실근이냐 허근이냐야. 만약에 허근이 나올 때는 허수 2개 가지고 부등식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부등식에는 실수만 존재하거든. 그래서 빠르게 4분의 D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나와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했더니 몇 나옵니까? 플러스 1 나와서 와우 얘는 실근 나오네. 그러므로 근해 공식 써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자, 근해 공식으로 풉니다. 짝수 공식 쓰면 되겠지. 짝수 공식 불러봐.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외우셔야 돼요. 자,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0보다 작다면 식 이렇게 써야 되지? 작은 수를 요쪽에 써주시고 큰 수를 요쪽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답 내야겠네요. 예, 이제 답 내야지. 풀었으니까 최종 답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우선 얘하고 얘는 AND로 묶여요? OR로 묶여요? AND로 묶이는 식이에요. 맞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 그럼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면서 옆쪽으로 좀 풀이 올라올게요. 여백이 없어서 올라오겠습니다.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면서 요 범위를 만족한다는 건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1이 아닌 실수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치?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그려요. 자,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트 2 이상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2 이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구해볼래? 라고 하면 요 영역과 요 영역이 있겠네요. 그러므로 x의 범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 이상 1 미만 혹은 1 x는 1보다 크고 1 플러스 루트 2다 라고 나왔지. 그리고 이제 이 범위랑 여기서 나온 이 1번 범위랑 AND로 묶어야 돼? OR로 묶어야 돼? 뭐로 묶였어요? OR로 묶였어요.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요 합해줬는데 어머 다행히도 0이 여기 들어가 있지. 어머 다행히도 2가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지. 그래도 합했는데 티가 안 나네. 그래가지고 얘가 사라지고 그냥 얘만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요. 얘를 빼먹는다. 그리고선 막 풀었어. 답이 나왔어. 정답을 봤더니 답이 맞는 거야. 나 되게 잘 풀었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서술형 평가에 선생님들이 내실만 하겠지. 냈어. 어느 부분을 보겠어? 얘를 적었나 안 적었나 요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풀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훨씬 쉬워. 지워도 될까요? 안 되나요? 지워도 돼요? 네. 선생님 칠판에 풀어놓을게요.
그래서 요 초항이 몇이 된다? 0이 된다. n자리 1 대입해서 구하는 거지, 초항은. 여기서 공비 R은 몇이에요? 불러볼까? 2 마이너스 x. 얘가 공비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n드로 묶습니까? 5화로 묶습니까? 5화로 묶어서 최종 답을 내면 x는 0이거나 혹은 x는 1 이상 3 미만이야. 요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쉽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다음 주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한 단원 못 끝나서. 하지만 틈틈이 집에서 좀 열심히 많이 푸시고요. 자, 학생들 좀 남습니다. 내가 구멍 뚫어줘야 되는 학생들 있죠? 선수과정 문제집 가지고 온 학생들 구멍 뚫어줄 겁니다.